피곤함에 찌들어 있다면 반드시 봐야 하는 피로의 모든 것. 아무리 잠을 충분히 자고 휴식을 취해도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만성 피로인 경우가 많은데요. 직장인과 학생 등 바쁜 현대인들은 몸 건강을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나름 건강에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피로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사소한 것들로도 쉽게 누적됩니다. 그런 작은 피로들이 쌓이고 쌓이다 몸은 망가지고 만성 피로가 생겨버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우리 몸을 피로하게 만드는 원인들과 나도 모르게 방치하게 되는 만성 피로 증상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피곤함의 이유부터 보시죠. 첫 번째는 정크푸드 과잉 섭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햄버거 등의 정크푸드를 즐겨 먹습니다. 바쁜 시간에 빨리 배를 채우기 좋고 맛도 좋으니까요. 그런데 정크푸드가 피로에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정크푸드나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말토오스, 엑스트로오스 등의 성분은 우리 몸을 살찌게 할 뿐만 아니라 피로를 더욱 가중시킵니다. 때문에 정크푸드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피로를 자주 느끼는데요. 따라서 과일이나 곡물 등 건강한 식품을 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수분 부족입니다. 사람의 몸은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대부분 아실 텐데요. 그만큼 수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물을 자주 마시지 않습니다. 주로 커피나 음료 등을 마시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제대로 된 수분을 보충해주지 않는데요. 평소 충분하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체내 수분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곧바로 피로감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설탕이 들어간 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피로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B 부족입니다. 비타민 B는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신경 써서 식단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음식만으로는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 B 양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약 등의 보충제로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간단하게 걷는 적당한 운동만으로도 피로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산화질소가 배출되고 산화질소는 몸의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죠. 뿐만 아니라 각 세포에 더 많은 영양분을 전달함으로써 피로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 이상입니다.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세포가 효과적으로 포도당을 태워 에너지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의 원인 중 하나인데요. 만약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만성 피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호르몬 분비 이상입니다. 만약 신체에 이상이 생겨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갑상샘과 부신의 기능이 저하되는데요. 이는 곧장 피로를 느끼는 증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 위의 항목들을 보시면서 본인의 현재 상황과 비교하면서 조금은 찔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 몸은 쉽게 피로해질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물론 작은 피로는 충분한 휴식과 건강관리에 신경 쓴다면 쉽게 사라질 수 있지만 만성 피로가 되어버린다면 더욱 힘들어지게 되죠. 따라서 만성 피로에 몸이 망가지기 전에 미리 알아서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성 피로의 증상을 알고 초반에 잡아야 하겠죠. 이번에는 쉽게 놓치기 쉬운 만성 피로의 증상들을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귀가 후 강한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왔을 때 누구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침대로 직행해야 한다면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몸 전체의 세포가 모든 힘을 소진한 느낌이 들면서 거리를 걸어 다닐 때조차 힘이 든다면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은 피곤한데 잠은 못 자는 것입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 중 약 80%가 불면증을 동반한 수면 장애를 호소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충분히 피곤한데도 잠들지 못한다는 것인데 한 전문가는 심지어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전혀 잠들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고 하니 절대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는 집중력을 쉽게 잃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성 피로 증후군이 단지 피로감을 느끼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쉽게 산만해지는 등의 증상도 포함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체뿐만 아니라 뇌도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가벼운 운동도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는 식사 후 가벼운 산책도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항상 혼재되어 있어서 가벼운 운동이나 활동을 해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피곤함을 넘어서 몸이 아픈 것입니다. 단순한 피로감과 함께 두통, 관절통, 근육통을 반복적으로 느낀다면 만성 피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종종 근육이 붓거나 심한 고통이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피곤함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팁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커피 마시고 낮잠 자기입니다. 영국의 한 연구진은 커피 한 잔에서 2잔 분량에 함유된 카페인 200mg을 섭취하고 곧장 20분 정도의 낮잠을 잔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씬 더 작업 효율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은 활동이 많아지면 뇌에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생겨 피로를 느끼는데요. 이때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아데노신의 활동을 방해해 피로를 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잠을 잘 때에도 뇌에 쌓인 아데노신이 사라지는데 커피와 잠을 동시에 공유하면 피로를 덜 느끼게 하는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이 연구진의 발표입니다. 두 번째 팁은 적당한 강도의 운동하기입니다. 스포츠와 운동의 의학 그리고 과학이라는 이름의 연구지에 따르면 장시간 근무한 뒤 몸이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느낄 때 30분 정도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면 피로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피로는 우울감과 울적한 기분을 동반하는데 운동을 하면 이러한 상태가 해소되면서 피로감도 함께 개선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 팁은 에너지 드링크 마시지 않기입니다. 에너지 드링크에는 커피보다 최소 5배에 달하는 카페인과 타우린이 함유돼 있어 신경과민이나 심장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타우린 역시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쳐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만약 몸이 피곤할 때 이를 마시면 오히려 몸이 더 나른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더 많은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게 되고 결국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현재에 와서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더욱 적다고 봐도 될 정도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지쳐있는 사회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좋지만 부디 무엇보다 건강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몸이 망가져서 쓰러져 멈춰버린다면 그 누구보다 속상하고 힘들게 느끼는 건 결국 본인이니까요. 그러니 우리 모두 무엇보다 건강이 첫 번째인 것을 잊지 맙시다.